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지금 아침 이제 8시가 다 돼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환경을 보시면 기겁하실 겁니다. 조명 집게가 부러져 가지고 어디다가 기대서 칭칭 감아 놔가지고 참 이 열악한 환경에 가난한 유튜브 미니모TV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제 유튜브를 길게 봐주시는 분만 많아도 저한테 꽤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볼 때 광고가 안 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제 유튜브를 봐주실 때 광고가 뜰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수익 창출 요건이라는 게 구독자 500명 이상의 그 시청 지속 시간 3000시간 이상인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 돈이 생기는 유튜브가 아니니까 광고도 안 띄우겠지 생각을 했는데 광고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보는 시간까지 참으면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좀 섞여가지고 어제 거, 그저께 거, 엊그제 거가 조금 기사가 섞여 있는데 이게 제가 날짜를 제가 이거를 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대충 뭐 죄송합니다. 수일 내의 뉴스입니다.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 인사를 했어요. 경찰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무리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는 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서 유지를 하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써도 무리하다고 지탄받는 제2요구권을 행사했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도 지탄을 받는 국회에서 추천해서 너 이거 도장 찍어 하는데 도장 안 찍고 버텼고요. 이번에는 남들은 3년 걸려서 한 칸 올라갈 인사를 1년 만에 2칸 올라가는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경찰 서열 넘버 2까지 올린 거고 그 사람이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겁니다. 즉 찐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도 경찰 고위직에 저기 대통령실 출신을 올렸대요. 여러분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부산 촛불 집회는 전국 집중 집회로 헌법재판소로 올라간다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부산에 했었어도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까지 18일째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틀 더 남았습니다. 하여튼 이틀만 버티면 하루를 쉴 수 있으니 뭐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그러니까 근거 없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무죄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이 황운하 의원의 하명 수사라는 건 뭐냐면요, 그 보복 수사입니다. 보복 표적 소설 수사입니다. 이 이제 경남도지사 선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김기현하고 황운하가 붙었는데 이 김기현을 띄우기 위해서 황운하가 경찰 시절 문재인이 시켜서 이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누구의 지휘로? 윤석열의 지휘로.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검사장인 지금 현 이성윤 의원 그때 당시 검사장에 중앙지검장에 도장이
시켜야 되는데 이성윤이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그럼 거부해라. 그래도 저거 이 건에서 일단 수사해라. 라고 된 거야. 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소설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기소 전부 소설. 이재명 대표님은 도대체 집필을 몇 개를 하는지 아주 그냥 셰익스피어 나셨습니다. 여튼 간에 그게 이제 드디어 2심 선고가 아주 깨끗한 무죄다라고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고 했는지 안 하겠다고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중단됐습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사기의 의혹 투성에 뭐 이해관계 투성에 말도 안 되는 거 투성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학자들의 견해 투성이었던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다 헛돈을 쏟아 부으려고 아마도 어쩌면 그 한국전기공사나 그런 데서 누군가가 크게 해먹으려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저거 내가 발표해가지고 나 인기 얻어야지 했다가 해먹는 게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프로젝트죠. 여튼 그게 이제 한 번 파고 이거는 여기도 없고 더 팔려고 했던데도 만약에 있으려면 여기도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는 더 팔 필요가 없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일관되나 그 탄핵 재판의 피청구인 측과 또 몇몇 사령관, 국방부 장관과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을 건데 그 거짓이 지금 피청구인 쪽 변호사 또는 피청구인 또는 증인들의 증언이 그 안에서 반박이 되고 번복이 되고 엇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곽종근의 진술이 일반적인데 이거를 곽종근이 거짓말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진실말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곽종근과 통화를 할 때 곽종근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했답니다.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할 때 그 옆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를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라. 4명에서 1명씩 들쳐내고 끌고 나와라. 그 대화를 지금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곽종근이 나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하다가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게 있어버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보자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곽종근 사령관도 물론 처벌받겠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니까. 근데 이제 그 혼자 증언을 제대로 잘했고 하는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감경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 재판도 지금 이제 내용이 제가 이제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헌법재판관도 여튼 사람이잖아요. 여튼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입장에 빙의해서 그 탄핵 변론기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부글부글 할 겁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툭하면 권영세나 권성동은 헌법재판소의 그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엎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탄핵 자체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월 3초, 2월 말 또는 3월 초, 뭐 3월 중순, 3월 말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2월 말 봅니다. 2월 말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준석이 언제 되면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다 했지? 이준석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2월 말이면 이준석 못 나오면 3월 초로 갑시다.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은 대선에 나오려는 목적이 명태균 관련 본인 수사 늦추는 거 이외에 저는 그 어떤 이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이 나면 그 수사는 다시 시작될 거고 아마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계엄 때 지시사항 그 문건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웃기는 일이죠. 박선원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이제 질의 답변에서 종이가 도대체 어떻게 적혀 있었냐, 이렇게 적혀 있었냐. 아니, 아니다. 그럼 이렇게 적혀 있었냐? 맞다. 그럼 이거를 받아들고 다시 적었다는데 이렇게 적었냐? 그래서 이렇게 적었냐? 하고 그걸 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입수한 그 최상목이 받았던 그 원본은 깨끗하게 한 번도 접은 자국이 없는 깨끗한 종이에요. 최상목은 이걸 읽었다, 그리고 읽었지만 가지고 갔고 이걸 가지고 가서 회의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뭐 내란 우두머리 공동정범, 최소한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못 봤다고 하려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걸 참고로, 그러니까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행동해라, 계엄령일 때 했는데도 안 봤다 그러고, 뭐 자기가 받았는데 기억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자기 부하 직원을 줬다 해서 부하 직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 주길래 펴보지도 않았다, 그딴 개소리를 하고 있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기재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인 사람한테 이걸 참고해서 행동하라고 종이를 줬는데 그걸 안 펴봤, 무슨 오늘부터 1일 하자고 뭐 연애 편지 썼습니까? 집에 가서 보게? 집에 가서 보려고 그냥 가지고 있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내용이, 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자, 이건 별거 아니죠. 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자, 국회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어요. 일단 이것도 위헌적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더 위헌적이에요. 세 번째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자,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입법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죠. 근데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은 비상 입법 기구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국보위 같은 거. 그러니까 국회를 없애고 지 맘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문건을 보면요, 자신들도 무사할 수 없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저렇게 질문 답변하는 거 쇼츠 뽑고 있는 거고, 아스팔트에서 성조기 들고 있는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대통령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고. 저 사람들 다 알아요. 윤석열 탄핵되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받고 김건희 특검 받아가지고 정치판 쑥대밭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아는데도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나쁜 거고요. 그리고 그 쇼츠 보고 그 쇼츠가 그 청문회 전체인 마냥 알고 있는 무식한 애들이 내 유튜브에 몰려와가지고
풀로 다 본 나보고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사위 회의 전체 회의를 보면 저는 제일 보면 좋단 소리를 하나 좀 사실관계가 이미 파악된 개소리를 왜 지금 또 처하고 있지? 이런 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주진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청문회에서 그게 제일 말이 안 되는 장면인데 모든 청문회를 다 지워버리고 그 한 장면만 보잖아요. 그럼 그쪽 주장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국조특위에 들어간 이유 그거예요. 쇼츠 뽑는 거예요. 여튼 근데 저는 반대로 뭐 야당 쪽 쇼츠도 저는 딱히 좋지 않게 봅니다. 난 이거 떠도 안 보는데 내가 범민주 진영 유튜브를 보니까 알고리즘에 잡혀서 자꾸 뜨는 모양인데 특히 그걸 많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계속 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3년 전부터 그랬어요. 이제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이제 김건희는 구속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끝장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탄핵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구속입니다. 3년 전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말대로면 2022년에 이미 구속됐어야지. 2022년에 이미 날아갔어야지. 2022년에 이미 국민의힘은 사라졌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선동을 해요. 하나의 질문 답변, 하나의 쇼츠를 뽑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나 국조특위 같은 거, 국정조사, 국회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거는 길지만 풀 영상을 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쇼츠 하나, 질문 답변 하나하나를 전달을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나도 그런 유튜브를 만들까봐 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시간이 없으면 미니 유머가 최대한 전체 내용을 요약을 잘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내일은 다른 거보다 마음이 급한 게 지금 제가 국조특위 2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2번을 거의 못 들은 상태에서 제가 내일이랑 모레 방송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긴 걸 다 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바쁘긴 한데 여튼 최대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저도 지금 보려고 미뤄둔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회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에 나누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쏟아진 뉴스들이 대부분 거기에 대한 뉴스여가지고 제가 정보 전달은 그렇게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그 정보 전달 중심으로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